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을 캔슬하는 미국인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스트리밍 서비스 취소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훌루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이 번들과 할인, 광고 지원 플랜 등으로 고객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워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지구 온도를 끌어올린 원인 중에 하나인 엘니뇨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인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을 유지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요. 네, 한때 한창 스트리밍 서비스가 생겨나고 이에 소비자들도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나 둘 더해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 하나만 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훌루나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이런 것들도 추가하면서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서브스크라이브 해온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인들이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 해오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점점 취소해가고 있다면서 스트리머들이 고객을 유지하기 훨씬 더 힘들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취소하는 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물론 결정적 이유는요. 그만큼 요금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네. 신문은 그 사례로 플로리다주에 사는 6아이의 엄마 크리스탈 레비스 스토리를 소개했는데요. 레비스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와 파라마운트 플러스 서브스크립션을 취소시켰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 서비스 이용료가 올랐고요. 예. 또 여기에 더해서 생활비도 이전보다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더해 이제 넷플릭스마저도 또 취소할까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해오던 스트리밍 서비스를 취소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레비스는 전국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을 절약하고 서비스를 받았다 중단하는 식으로 보다 전략적으로 쓰는 소비자들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 전반에 걸친 고객 이탈은 작년 11월에 6.3%였다고 합니다. 네. 그 1년 전인 2022년 11월엔 5.1%였는데 1년 사이 한층 늘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여기에는 넷플릭스 비롯해서 애플 TV 플러스, 디스커버리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 맥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피카, 그리고 스타즈 이런 것들이 이야, 다 포함되는데요. 많네. 굉장히 많죠. 이들 미국 가입자 중 약 4분의 1이 지난 2년 동안 최소 3개의 서비스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분석 업체 안테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치에 따르면 그게 2년 전 수치가 15%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점점 변덕스러워지고 있는 신호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아니 넷플릭스, 애플 TV 플러스, 디스커버리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 맥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피카스, 스타스 이게 9개거든요. 10불씩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90불이란 말입니다. 100불이에요. 네, 100불이에요. 와, 그러면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도 지금 비상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네네.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업체들은 여러 전략들을 내놓고 고객 유지 또 유치에 나섰습니다. 네. 예를 들어 광고가 포함된 대신 이용료가 저렴한 서비스 출시시켰죠. 네. 그리고 경쟁사들과 협력해서 번들, 묶음 거래를 시도하고 있고요. 또 할인이나 무료 서비스 기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비스를 취소하려다가 생각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까? 네, 앞서 소개한 그 레비스란 여성, 사실 그 훌루까지도 취소하려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훌루에서 원래 서비스 요금의 절반도 채 안 되는 매달 $2 99센트, $3 정도의 요금을 제시했다고 해요. 6개월 동안 광고가 붙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비스는요, 훌루를 취소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월 $7 99센트, $8 정도 내고 있었는데 그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니까 그냥 훌루 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네. 케이블 회사들도 말이죠. 너무 비싸서 캔슬하려고 그러면은 또 캔슬하지 말라고 싸게 준다 그러고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싼 김에 또 한번 좀 있다가 보면 또 뭐 몇 달 있으면 또 2배가 맞아요. 올라가고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참 사람 네.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캔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담당 직원을 계속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꿔요. 네, 그래서 네. 캔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물론 서비스 이용료를 더 싼 것으로 바꾸는 움직임도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올해 48살의 베니 골든버그란 남성도 네. 요금을 줄이려 일부 서비스를 다운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매달 22달러 99센트를 내고 프리미엄 넷플릭스 플랜을 봐오던 걸 이제는 매달 15달러 49센트의 스탠다드 플랜으로 바꿨습니다. 이 스탠다드 플랜은요, 넷플릭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기기 숫자 있잖아요. 네. 그 숫자를 제한시키고 해상도를 좀 더 낮춘 거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는 오랫동안 주요 스트리머들 가운데 고객 이탈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래도 좀 낫다는 얘기네요. 네. 어? 그나마. 이 미국인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취소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또 서비스 이용을 끄는 고객 상당수가 다시 또 서비스를 찾고 있다. 이런 또 지적도 나왔어요. 네, 안테나에 따르면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 최소한 4명 가운데 1명꼴은요. 일반적으로 4개월 이내 그 해당 서비스에 다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3명 중 1명은 7개월 이내에 다시 찾아오고요. 절반가량은 2년 안에 그렇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 얘기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전략이 좀 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업체들은 광고가 붙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가입을 취소했지만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고객들 다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가 붙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겠는데요. 작년 11월에 디즈니 플러스에 처음 가입했거나 임시 이용 후에 정상 가입자가 된 미국 고객 중 60%는 광고가 붙는 이 서비스를 네. 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작년 11월 넷플릭스에 신규 고객 3분의 1 이상이 이 광고 붙는 서비스를 골랐는데요. 이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던 1년 전엔 그 비율이 11%에 불과했는데 확실히 광고 붙는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 경쟁사끼리 또 함께 이 번들을 만들어서 이 파는 그런 이제 저 판매 수법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전략으로 어느 정도 뭐 또 효과를 보긴 보는 건가요? 네, 사실 뭐 버라이즌이나 아니면 그 뭐 인터넷 서비스 같은데 케이블 바꾸려고 하다 보면 그 케이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맞아요. 경우 많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격이 많이 싸지다 보니까 그걸 택하는 그런 고객들 많은데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CEO는 이런 번들, 묶음 판매가 미래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고객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도 고객들이 디즈니 플러스와 ESPN 플러스, 훌루를 묶은 서비스 이용하면 가입 취소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그거 전했고요. 다 같은 회사예요. 디즈니 플러스, ESPN 플러스, 훌루 이게 다 같은 회사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을 다시 확보하려면 좀 더 정교한 전략을 써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안테나 CEO는 1년 중에서 특정 시기에만 시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스포츠 그런 경기 있을 때만 뭐 시청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나 마케팅 활동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날씨 관련인데요. 지난해 무척이나 많이 더웠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더울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2024년 새해는 네. 작년보다 더 더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올해 기온이 작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전했는데요. 작년에 지구 온도를 끌어올린 원인 중 하나가 이 엘니뇨 현상이었는데 네. 그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일부 기상학자들은 올해 더 더워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네. 아니 이 작년에도 엘니뇨 현상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뭐예요? 엘니뇨가 보통 1년 정도 이어지고요. 겨울철에 정점에 달했다가 봄부터 이제 서서히 사라진다 하는데요. 그게 초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온난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패턴을 고려한다면 작년 6월에 시작된 엘니뇨는 앞으로 수주일이나 수개월 안에 이제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는 그 이전 6개월보다 더 더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케빈 트래버스 미 국립대기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은요, 이번 엘니뇨가 아마 2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적어도 2024년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이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엘니뇨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온 상승이 올해 내내 계속될지는 이제 엘니뇨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네. 근데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6개월 뒤에 엘니뇨와 반대되는 그 라니냐가 올지 아니면 엘니뇨나 라니냐가 없는 중립 상태가 될지 이런 뚜렷한 조짐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트램버스 연구원은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